분기마다 수조원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7월에서 9월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유, 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지난 1년간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반영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 25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증권사들이 예상한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은 평균 1조 6,825억 원입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3분기에 판매량 증가와 요금 할증 효과까지 나타나며 흑자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전이 3분기 흑자를 낸다면 2021년 1분기 5,716억 원 이후 10분기만이 되는데요. 좌파 정권에서 아작난 한국전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가 되어간다는 소식에 한 네티즌은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며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과 4대강 보해체이다. 우파 정부의 일이라면 잘못도 옳고 그름도 없이 무조건 적폐로 몰아넣은 결과 재앙을 자초한 일이다. 좌파들은 경제를 모른다. 대기업을 부정하고 가진 자를 멸시하며 삥이나 뜯어먹으면서 국민들을 하향평준화시켜 놓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게 고작이다. 다시는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정권을 맡겨 나라를 말아먹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답니다. 서울시가 TBS 서울교통방송에 편성한 73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날 국민의힘 주도로 추경안이 부결되면서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올 하반기부터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8월부터는 방송 송출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데다 제작비도 바닥을 보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인력 부족으로 구성원들이 연차 휴가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교통방송 본연의 역할보다 좌파 의용방송 짓이나 해댄 무늬만 공영방송 짓한 인과응보지라며 이젠 어차피 볼 것도 없다. 그냥 방송 폐지라라고 개고소했는데요. 그렇습니다. TBS는 숱한 경고에도 한쪽 귀 틀어막고 똥배짱 쳐부리더니 결국 문 닫을 위기에 내몰렸네요. 그러게 진작부터 공정한 척이라도 좀 했어야죠. 유승민이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은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투표권을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어이상실한 발언을 하며 김계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에게 민주당과 다름없는 정치협잡꾼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용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주장만 보고 있으면 마치 선거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영주권자에게 모두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거로 대표를 뽑는 대다수 선진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제 유승민이를 자유우파 진영 호적에서 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기존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강행 처리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KBS PD 다수는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3일 KBS PD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입법 허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과 최고의 간부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회원들에게 모바일 투표로 물은 결과 참여자 514명 가운데
335명 65.2%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된다는 179명 34.8%에 그쳤습니다. 이번 투표는 KBS PD협회 회원 중 휴직자 등을 제외한 731명을 대상으로 21일에서 23일 이뤄졌는데요. 투표율은 70.3%입니다. KBS PD협회는 한국PD연합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과 좌파 성향인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모두 KBS PD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이날 오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은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인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 원을 받고 그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3시 경북 성주군청 앞에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대 30여 명이 진을 쳤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은 2016년 성주군민의 거센 분노에 군청 뒷길로 도망쳤던 황교안 전 총리를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고성을 지를 뿐 호응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몰려나와 길을 막고 총리를 6시간 동안 애워싼 2016년과 같은 모습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성주에서 45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성주와는 관련이 없는 운동권이 사드를 빌미로 정치 투쟁을 하는데 분노가 치민다며 사드 참외 괴담을 다시 퍼뜨리려는 이들을 어느 농가가 좋아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은 괴담이야말로 농민을 죽이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성주 참외가 썩고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괴담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4,0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성주군의 참외 농가들은 논란이 한창이던 2016년 3,710억 원어치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날 성주를 방문해 참외 먹방을 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제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김계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좌익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해 무책임한 선동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매월 서너 번 이상씩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